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면 천만 금을 기울여도 아까울 것이 없다시며 주실 수 있는 사랑과 온정을 다 베풀어 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거룩한 용도의 자욱은 강서 약수공장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주체 106, 2017년 6월 2일 또다시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강서 약수공장은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공장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약수 생산량을 늘리고 그 질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약수가 하루에 400kl 정도 나오는데 그걸 생산에 다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해하시고 생산에 이용되지 못하는 약수는 그대로 흘러보낼 것이 아니라 생산에 다 이용하여야 한다고 앞으로 탄산담을 생산 공정과 약수 목탕을 새롭게 꾸려서 정말 우리 강서 약수가 인민들의 치료에 적극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지 지도 말씀대로 탄산담물 생산 공정과 약수 목탕을 새롭게 꾸리고 구운용을 종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유기 제품전 시장에 들리시어 공장에서 생산한 약수 견본들을 하나하나 봐주셨습니다. 그때 유기 제품전 시장에는 강서 약수와 어느 나라의 약수를 대비 분석한 분석표밖에 없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자신께서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약수 견본들을 보내주시겠으니 제품의 질과 포장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대비 분석해보면서 강서 약수의 질을 계속 높일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한 방울의 약수도 호시람이 없이 그대로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우리 국가의 공고한 정치 풍토 국풍으로 되게 하자.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위력으로 오늘의 방역 위기를 타개해 나가자.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다수학을 이룩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떨쳐나선 각지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비상방역 규정을 철저히 지키면서 모내기를 일정 계획대로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사리원시 미라남새 전문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지대적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영농 방법을 받아들여서 모내기를 일정 계획대로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모 품종별 특성에 따르는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현재 충실한 모를 번답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전에 수리 정비하고 또 개조한 모내는 기계들을 100% 가동시켜 만발을 걸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논토양과 품종별에 따르는 평당 포기수 또 포기당 대수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사전에 운전공들에게 운전 저장에서 나선 기술적 요구들을 하나하나 새겨주어서 모내기 질을 확고히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풍동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도 모내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내기가 마감 단계에 들어선 데 맞게 모내는 기계들의 정비를 빈틈없이 해서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는 한편 모 공급수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서 줄 사이 거리와 평당 포기수,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를 낸 논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짜고 들어서 논뼈들의 모사리와 초기 생육을 촉진시키고 병해충 구제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병충해를 막고 있습니다. 최근에 평양시안의 경공업 단위들에서는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생산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경영관리 방법들을 받아들여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는 랑랑 용해군인 수지일용품 공장입니다. 제품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여기에 모든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는 우리가 이거 제작하는 원료가 들어오면 작업반별로 인력적으로 공급해줘서 자체로 가공해서 제품 생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전과 달리 우리가 세초 선별 가공을 이제 공장적인 사업으로 진행해가지고 정도에 따라서 이 가공된 원료를 작업반에 포장해서 나니까 제품이 질이 보장되고
또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양 학용품 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인재 육성 사업에 그 어느 때보다 큰 힘을 넣으면서 학용품의 가지수를 늘리고 그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존 역량, 현존 토대에서 공장을 발전시킨 방도를 기술 역량 강화해서 찾고 여기에 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재능에 싹이 있는 동무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기술 강습도 주고 그다음에 과학기술보급실에 가서 짬만 있으면 가서 공부하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담하게 기술과제도 맡겨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성과가 되게 되면 현장에 도입하고 그다음에 그들에 대한 평가 사업도 또 많은 품을 넣었습니다. 이거 중성필 심인데 심은 이거 제자원화였습니다. 이거를 공장의 기술준비실 송원이었습니다. 오직 우리 힘으로 가야 한다. 그런 정신을 부장한 기술인재들을 잘 풀어지고 내세우고 평가해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찾아보게 됩니다. 민들레 학습장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과학적인 방역 태세를 철저히 견지하면서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제품의 실수율을 훨씬 높이는 방향에서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면서 학습장 생산을 정상화해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생산을 2배로 향상시켰습니다. 학습장 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해서 질 좋은 학습장들을 생산해낸 이 공장에서는 얼마 전 생산된 수백만 권의 학습장들을 각 도들에 보내주었습니다. 6월 1일 18시부터 2일 18시까지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 1일 18시부터 6월 2일 18시까지 발생한 유혈자 수는 82,160여 명으로서 그 전날에 비해 14,452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완쾌된 인원수는 93,830여 명이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부터 6월 2일 18시까지 전국적 범위에서 발생한 유혈자 총수는 391만 7,580여 명입니다. 그중에 96.074%에 해당한 376만 3,790여 명이 완쾌되고 3.924%에 해당한 15만 3,72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전염병의 전파 근원을 철저히 차단 소멸하게 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 도들에서는 보건 일꾼들과 위생 열성 일꾼들이 동원되어 사업 및 생산 단위들 그리고 생활 단위들에 대한 소독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전국적으로 유혈자 발생 수가 최고를 기록한 5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발생한 유혈자들과 그 후에 발생한 유혈자들 사이에 요린한 기간과 임상 증상이 나타난 비율을 서로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한 데 의하면 5월 15일 이후에 발생한 유혈자들에게서 요린한 기간이 5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유혈자들에 비해 0.7일 정도 더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비율을 분석한 데 의하면 5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유혈자들에게서 나타났던 머리 아픔과 뼈마디 및 근육 아픔, 목 아픔, 기침, 가래, 솔사와 같은 임상 증상들이 5월 15일 이후에 발생한 유혈자들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났고 그 빈도도 거의 유사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이 발생하여 일정한 시일이 지났지만 임상적 특징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 아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고열이나 미열이 난 다음에 아픔은 약을 많이 쓰므로 해서 약물 중독에 의해서 아픔이 나타나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엔 혈관에서 혈액 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머리 아픔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자기 자체로 머리 아픔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에 두 손으로 가지다 대고 손끝으로 머리를 우선 지압합니다. 손끝으로. 이거 할 때 주의할 거는 손톱이 박히면 안 됩니다. 손톱 자리가 낮지 않게끔 손끝으로 꽁꽁 자기 머리를 눌러줍니다. 이것을 보통 2 내지 3분간 꽁꽁 10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다음 머리 때리기. 가볍게 손끝으로 손목에 힘을 넣고 때리는 방법을 또 1분 내지 2분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머리를 양 중심으로 해서 양옆으로 빗어주는 형태로 가볍게 손끝에다 힘을 줘서 자국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한 다음에는 머리 중심선을 따라서 두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꽁꽁 이렇게 눌러줍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걸 2 내지 3번 정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반복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두 귀 끝과 중심선이 여김선이 백회혈입니다. 여기를 2번째 또는 3번째 손가락으로 깊이 눌러서 2 내지 3번 정도 천천히 눌렀다 띄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자극을 준 다음에는 머리의 양옆, 즉 다시 말해서 걱정 말하면 태양혈 부위입니다. 태양혈 부위를 2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렀다 뗐다 하기를 3번 내지 5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동작이 끝나게 되면 자기 귀를 두 손을 쥐고 귀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귀방울까지 역시 이것도 5 내지 7번 정도 자극을 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눈에다가 세 손을 가볍게 대고 천천히 눌렀다가 가볍게 넣는 방법으로. 여기서 주의할 점 뭐인가? 눈을 눌렀다가 놓을 때 갑자기 놓게 되면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연세가 많거나 그 다음에 그 고혈압을 앓는 분들 속에서 혈압을 떨구시려면 요 모든 사람들 자기 뒤에 여기 만져보십시오. 여기 만져보면 벌러간 요 뼈가 있습니다. 요거 의학적으로 말하면 흉쇄유양돌기라고 합니다. 그 흉쇄유양돌기 뒷부분에는 원목 들어간 부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엄지손가락으로 4손가락으로 머리를 유지하고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여기를 5번 정도 눌러줍니다. 양쪽 다. 양쪽을 가볍게 이렇게 눌러주고 머리를 옆으로 돌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이런 근육이 보입니다. 이것을 흉쇄유양근이라고 하는데 흉쇄유양근 뒷부위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가지고 10 내지 15번 정도 이렇게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혈압이 낮은 사람들은 이자 풍지혈 자극과 흉쇄유양근 뒤에 자극을 주지 말며 머리 부위에서 두드리기 동작을 많이 해주게 되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한두 번 보게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부터 늙은이들까지 다 할 수 있으며 총체적으로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전파 상황입니다. 6월 2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5억 3,395만여 명, 사망자는 631만 7천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연구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속에 얼마 전 악성 전염병이 항체 보유 상태에 관계없이 전파된다는 분석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그에 의하면 최근 남아프리카에서 인구의 대다수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를 보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악성 전염병이 또다시 유행됐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한 차례 이상 왁신을 접종받아 항체를 보유한 사람들의 비율이 97%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는 최근 확진자가 다시 급격히 늘어나 5차 악성 전염병 대유행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특히 BA.4와 BA.5가 이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가 형성된 사람들을 또다시 감염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원숭이 초년두 비루스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고 하면서 각국이 이에 주의를 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원숭이 초년두는 일반 초년두와 같은 계통의 비루스에 의해 발생하는데 초년두보다 증상이 가볍고 감염률도 비교적 낮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 심한 증상을 일으킬 때도 있는데 이러해서 소부 아프리카에서는 사망자들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원숭이 초년두 비루스가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1958년이었으며 1970년부터 10개의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산발적으로 발병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전염병에 감염됐을 때의 초기 증상을 보면 열이 나면서 무리와 잔 등 근육 아픔이 나타나며 무력감과 피로 등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열이 내린 다음에는 얼굴에서부터 발진이 생겨서 몸의 다른 부위들로 퍼진다고 합니다. 원숭이 초년두 비루스는 감염자와의 밀접한 인체 접촉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합니다. 또한 감염자와 오랫동안 마주서서 말을 주고받을 때 호흡기 비말에 의해서 감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비루스에 감염된 원숭이나 박쥐, 다람쥐, 토끼를 비롯한 동물이나 침구류와 옷 등 비루스에 오염된 물체들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원숭이 초년두에 대한 정확한 치료 방법은 알려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중앙아프리카와 소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풍토병으로만 알려졌던 원숭이 초년두가 아프리카 지역을 벗어나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비루스의 전파가 가장 빠른 것은 유럽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지난 5월 7일 영국에서 첫 원숭이 초년두 비루스 감염자가 보고된 이후 리온 이후 프랑스와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탈리아, 스웨디에 등 대륙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북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안주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도 이 비루스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전한 데 의하면 원숭이 초년두 비루스는 지난 5월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들어온 이래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세계 30여 개 나라와 지역으로 전파됐으며 600여 명의 확진자와 의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구는 원숭이 초년두 비루스가 세계적 범위에서 상당한 위험으로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비루스가 올인이나 면역이 옥죄된 사람들과 같이 중증 위험성이 큰 대상들에게 전파되는 경우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원숭이 초년도 유행 지역에서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며 특히 방어수단이 없는 조건에서는 병에 걸렸거나 죽은 동물의 고기, 피, 기타 부위와 접촉하지 말며 고기는 반드시 푹 삶아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각국이 조기 발견과 감염자 격리, 접촉 경로 추적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북부 저기압골의 영향을 자주 받았습니다. 5월에만 봐도 이 영향으로 해서 북부 지역에서는 비가 자주 내렸는데 오늘도 함경북도와 라선시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점차 조선동의 북부에서 고기압이 강화되면서 그 변두리를 따라서 차고 습한 바다 공기가 흘러들어 내일도 함경 남북도와 라선시에서는 비가 내릴 것으로 봅니다. 5월 지역별 평균 강수량을 보면은 북부 지역에서 66mm로서 농작물 생육에 비교적 유리했고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20mm로서 매우 적고 가물이 지적됐는데 이곳은 밀, 보리, 감자를 비롯한 농작물 생육에 매우 불리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황해남도와 개성시에서는 여전히 비가 적게 내려서 가물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북부 지역과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개였습니다.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서 평년보다 3도, 어제보다는 4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북부 지역과 함경남도,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에 있는 저기압골과 조선동의 북부에 있는 고기압의 변두리를 따라 흘러들은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북부 내륙,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청진, 부령을 비롯한 함경북도 북부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는 내일과 모레 7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낮아지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장풍 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일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병해충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농작물들과 나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과 산림, 도시경영 부문에서는 병해충 구제 사업을 잘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낮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새벽과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사례온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동해는 때때로 비가 내리고 조선 서해는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근 날씨 특징과 다음 주에 견다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 특징은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북부 지역을 위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려서 황해남도, 개성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가물이 해소되거나 현저히 약화된 것입니다. 이 기간 더블 평균 강수량을 보면은 자강도, 량강도, 함경북도, 라선시에서는 52 내지 78mm, 평양시, 평안남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남포시에서는 21 내지 36mm였고 황해남도, 개성시에서는 각각 7mm, 10mm로서 제일 적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전국 평균 기온은 16.9도로서 평년보다 0.6도 낮았고 기온 변화가 심했습니다.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예상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5일부터 7일까지 북부 지역에 있는 저기압골과 조선동해 북부에서 흘러드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5일에 북부 내륙, 동해안 지역과 평안북도에서 6일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5일과 6일에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7일이 북부 내륙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8일부터 10일까지는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6일부터 평년보다 낮아지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